이렇게 귀한 자리 마련해 주신 우리 충남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감사드리고요. 또 이런 정책 포럼을 이렇게 준비하게 된 충남의 요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장에서 늘 그 기업을 운영하시고 또 조직 운영하시는데 많은 애를 쓰시면서도 이렇게 주요한 제도 변화나 또 필요한 정책들에 대해서 늘 목소리를 내주시는 우리 충남 활동가 여러분들에게 우선 감사드립니다. 예.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한 25분이어서요. 굉장히 좀 간략하게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겁니다. 일단 제가 몸 담고 있는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는 우리 충남 사회적경제 에서도 참여해 주시고 계세요. 그러니까 회원으로도 참여하시지만 정책위원회 그리고 제도개선위원회에 함께 하시면서 결국은 현장의 활동가들이 만든 내용들이 정책이 되고 제도가 되는 그런 과정에 여러분들이 계시고 그것을 담아서 이제까지 일을 해온 것이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입니다. 그래서 기본법 제정과 관련된 민간의 요구들을 한 바구니에 모아서 힘있게 전달하는 역할을 연대회의가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앞으로 이후로도 기본법 제정을 위한 활동의 중심에서 노력할 것이고 특히나 연대회의 회원 멤버십을 뛰어넘어서 기본법 제정 시민 행동을 2017년부터 가동해 왔습니다. 그것의 힘이 기본법 제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했으면 합니다. 아까 김혜경 교수님께서도 그 사회적 경제에 관한 이 기본법의 의의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사회적 경제 기본법은 사실 기본법보다는 헌법에 담겨야 될 그런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사회적 경제란 어떤 행정의 정책의 수단이며 프로젝트가 아니고 오래전부터 있어 왔고 근대 국가가 성립된 이후에 자본주의에 대한 하나의 대응으로서 사회의 대응으로서 그 역사가 매우 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헌법상에는 시장경제의 그 근거를 두고 있는 경제활동이 가장 근본적인 것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궁극에는 이런 부분까지 저희가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사회적 경제란 어떻게 정의돼야 될 것인가. 여러분들 여러 번의 학습을 통해서 사회적 경제가 무엇일까 하고 공부를 하지만 사실 단일한 정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사회적 경제란 각 지역의 각 국가의 역사와 규범과 환경에 의해서 성장되는 것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회적 경제란 무엇인가를 계속 묻는 것은 사회적 경제가 갖고 있는 어떤 아이덴티티, 정체성, 어떤 그런 원칙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제가 제일 선호하는 사회적 경제에 대한 설명은 이것입니다. 세 가지 핵심 키워드가 있는데요. 그것이 만들어진 목적이 사회적이다. 그리고 그것이 소유되는 방식이 사회적이다. 그리고 그것이 운영되는 자원이 사회적이다. 이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경제 사업을 하고 있지만 그 경제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은 사회적인 것이다. 즉 사람을 향해 있고 관계 안에서 실현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것이 운영되는 것은 개인의 소유가 아니고 여럿이 함께 소유하는 것이다. 그래서 의사결정 과정과 운영 과정에 그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것이 본질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사회적 자본에 기초한다라고 한 것은 상호 신뢰감을 갖고 있다. 알고 지내는 사람들의 경제 공동체다가 아니고 교환, 거래 관계를 넘어서는 호혜와 연대의 원리로 운영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장 선호하는 설명으로 제가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같이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하기 때문에 사회적 경제의 그 특성은 매우 복합적입니다. 그 사회적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 여럿이 함께 공동의 합의를 이뤄낸 것이기 때문에 이해관계자의 다양성에 의해서 그 목적 또한 복합적입니다. 단순하게 일자리만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예, 지역사회에 필요한 돌봄 서비스만 제공할 수 없는 것이죠. 일자리도 만들고 돌봄도 제공하며 안정된 일자리, 상호 신뢰가 있는 일자리를 만들고 지역사회에 건강한 영향력을 미칩니다. 그래서 사회적 경제가 무엇인가 했을 때 세 가지 사회적 원칙을 가지고 있고 세 가지 복합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을 보아야 합니다. 사회적 경제가
창출하는 사회 가치에 대한 측정, 평가가 주요한 화두죠. SVI. 그랬을 때 몇 가지의 원칙에 의해서, 특성에 의해서 사회적 경제가 평가되고 측정된다는 것은 복합적인 특성 중에 나타낼 수 있는 효과 중에 몇몇 특정한 가치에 집중하는 그런 한계성을 갖고 있다는 거 여러분 너무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그 한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부 정책하에 다루어져야 되고 지지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 한계를 무릅쓰고 우리가 SVI라든지 여러 가지 평가 툴을 사용하긴 하지만 사회적 경제는 그것을 훨씬 넘어서고 있다는 거 여러분 잘 아실 것이고요. 그리고 사회적 경제 운영 원칙 또한 여러 가지로 설명되지만 기본적으로 역사와 원칙을 갖고 있는 협동조합의 그 정체성 원리를 많이 담고 있다는 거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거고요. 이 부분도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이에 따라서 사회적 경제의 범위는 매우 넓죠. 그래서 공식성이 큰가 적은가, 경제적 성과물이 큰가 적은가, 지향이, 그리고 규제와 자율성 측면, 아래 보시면 상업적이거나 비상업적, 이런 여러 가지 그 차원에 있어서 사회적 경제는 다양하게 퍼져 있기 때문에 어떠한 것은 사회적 경제 다 아니다가 아니고 운영 원리나 특성에 의해서 우리를 파악해야 될 것입니다. 사회적 경제 기본법에 관한 것을 다룰 때 사회적 경제에 관련한 관련법, 그러니까 개별법이라고 우리가 협동조합 개별법이라고 말해지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보시면 농업협동조합법이 1957년부터 제정된 이후로 가장 최근에는 협동조합 기본법 2011년에 이르기까지 사회적 경제의 역사가 매우 오래됐다는 것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리고 사회적 기업 육성법은 유일하게 이제 육성법으로서 존재하고 하나의 인증 제도로서 지금 존재하고 있죠. 이 현황을 보시면 역사가 길다는 것뿐만 아니라 어이구 소리가 들렸나요? 띵동? 아닌가? 네. 예. 일단 역사가 길다와 각각의 개별법이 어떻게 상호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을까 하는 부분이 당연히 질문이 떠오를 것입니다. 제 개인 경험을 말씀드리면 지역에서 소비자생활협동조합에서 오래도록 활동했는데 지역의 신용협동조합과 상호 연대 협력한 적이 없습니다. 지역의 새마을 금고를 가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조합원을 통한 그 자본 확보에 노력을 할 때 새마을금고가 신용협동조합이 우리의 친구다,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떠올려 본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제도가 우리의 상상력을 제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혹은 행정의 절차들이 우리를 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회적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정부의 정책 기조에 의해서 저같이 배움이 짧은 사람이 새로운 상상을 하게 됐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지역사회에서 상상할 수 있는 해낼 수 있는 일들이 늘어난 경험을 했습니다. 굉장히 가슴 벅찬 일이죠. 그런 맥락에서 저희는 사회적 경제 기본법에 대한 논의를 진척하고자 하는데요. 사회적 경제 기본법이 왜 필요하냐. 앞서 말씀드린 유사한 운영 원리를 지닌 사회적 경제 조직 간의 연대 협력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가 현장에서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었으면 좋으련만 중앙 집권적인 그런 정치 구조나 행정 구조를 가지고 있는 우리 사회의 어떤 한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중앙에서부터 법 체계에서부터 이런 그 연대 협력을 막는 환경을 개선하는 역할을 기본법이 해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요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부처별로 정책들이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통합성이 떨어지는 것. 이것은 정부 측면에서는 재정의 낭비가 될 수 있겠고요. 또 민간 측면에서는 우리에 대한 통계라는 부분이 흩어져 있어서 정확한 우리의 규모를 알 수 없는 것, 그리고 그래서 사회의 어떤 목소리, 당당한 존재로서 우리의 크기,
제대로 증명해내지 못하는 이런 아쉬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에서 사실 사회적 경제의 주체들은 되게 한정되어 있거든요. 그분들이 서로 행정의 장애를 넘어서 협력할 수 있는 지역 전략을 제시하고 그 지역 전략의 성공을 위해서 정책을 활용하는 이런 주체성이 발휘되기 좀 어렵다. 그래서 기본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8개의 협동조합 개별법과 그리고 2개의 육성법인가요? 이 법체계에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체계를 정비해서 사회적 경제라는 것이 어떤 정책의 제도물로 존재하는 그런 기구들이 아니라 원래 있어 왔고 나아가서는 사회적 경제 운동이라고도 저희가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런 운동으로서 전반적인 사회 변화에 역할을 할 수 있는 하나의 경제로서 존중받는 그런 법체계를 만들어 나갈 것을 기대합니다. 그동안 사회적 경제 기본법 입법 추진의 과정은 정말 깁니다. 그래서 사실 민간의 사회적 경제의 목소리가 이렇게 작은 것인가. 물론 경제 규모로 보면 GDP의 1%도 안 된다. 농협, 수협 이런 것을 빼면요. 전통적인 협동조합을 빼면요. 그렇지만 그 전통적인 협동조합까지 포함하면 저희는 거의 3%에 이르는 그 경제에 있어서의 어떤 기여도를 가지고 있고요. 그 안에 안정적인 일자리를 만들고 그리고 또 사회의 어떤 안전망을 만드는 측면에 있어서는 그 효과가 측정된 바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크다라는 확신이 있는데 그것에 비해서 19대, 20대를 거쳐서 이 기본법이 추진되지 않는 것은 우리 민간이 많이 반성해야 되는 일입니다. 모두 임기 만료로 폐지되었고요. 지금 21대에는 5명의 의원님들이 발의를 해주셔서 지금 2개의 건이 심사가 되고 있고요. 나머지는 접수된 상태입니다. 이 심사의 순서는 제출된 순서이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고요. 이렇게 국회에서 특히 윤호중 의원 같은 경우는 20대 때, 21대 때 이렇게 발의를 해주시고 지금도 저희 민간과 사회적 경제 연대 포럼의 그 어떤 주축으로서 많은 논의를 하고 계십니다. 국회의 이런 노력들은 사실 민간의 요구들을 수용한 것인데요. 19대 때 기본법 발의 논의가 되면서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는 전국 순회 간담회를 하면서 기본법은 어떤 내용을 담아야 될 것인가, 어떤 수위를 돼야 될 것인가를 함께 여러분과 논의했고요. 그 다음에 사회적 경제 범위에 대한 것들, 그리고 기본법으로서 어떤 내용까지 담아야 될 것인가, 육성법과는 어떻게 달라야 될 것인가, 많은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2017년에는 한국사회적경제정책위원회에서 우리의 기본법 안을 만들기도 하였죠. 그래서 이것은 지난 대선에도 또 여러 지방 대선과 총선에 제안되기도 했습니다만, 요번 21대 때는 저희의 고유한 법안을 제출하지 않고 이미 국회에서 많은 의원님들이 그 기본법의 뼈대를 만들어 왔기 때문에 정부 안까지 포함해서 일단 개정 이 부분을 1순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실 19대 때는 우리의 내용들과 의견을 조율하느라고 많은 시간을 보냈다면 20대, 21대에는 저희의 활동들이 보다 많이 가시화됐습니다. 그래서 참여한 분들이 많을 거예요. 2017년 2월 달에는 기본법 제정을 위한 전국대회를 국회에서 진행을 했고 이때 전국에서 정말 새벽 기차를 타고 일찍 올라와 주셔서 약 500여 명에 가까운 우리 대표님들, 활동가님들이 한 목소리로 기본법 제정 필요성을 외쳤습니다. 그 이후에 좀 공백기가 있었죠. 왜냐하면 현 정부 들어서면서 정말 다양한 사회적 경제 활성화 정책들이 펼쳐지면서 현장에서는 그 정책을 통해서 우리 지역사회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고군분투하시고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정책 측면에 있어서는 조금 발전이 있고요. 사회적 경제가 참여할 수 있는 범위가 굉장히 좀 늘어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법이 필요한 아까 3가지 이유, 그 부분 때문에 역시 기본법 제정은 현 단계 우리 활동가들의 최대 과업이 되고 있는데요. 21대 국회가 시작되면서 다시 기본법 제정 시민행동을 재가동하면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최근까지 벌이고 있습니다. 충남에서도 아마 담당자가 있으실 건데요. 저희가 그 기재위 소속, 저희 기본법 소속 맡고 있는 기재위 의원들에게 집중적으로 문자 메시지, 메일 메시지를 보내는 빠띠 캠페인을 진행했고요. 그 다음에는 온라인 서명을 지금 열심히 받고 있습니다. 숫자로 보면 정말 100만 명이 넘는 사회적 경제 종사자들이 있는데 아직 10,000장을 못 모아서 조금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4월 9일 날 저희가 아무래도 4월이 지나면 대선 국면으로 넘어간다는 판단하에 기자회견을 세게 한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온라인과 종이 서명으로 기본법 제정에 대한 것을 받고 있으니 좀 집중해 주시기를 이 타이밍에 한 번 더 요청을 드립니다. 네, 이렇게 많은 노력을 해왔고요. 그래서 진심 국회의원들의 노력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현장에 있는 여러분들께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보냅니다. 이어서 사회적경제기본법의 주요 내용을 보시면요. 잠시만요. 네. 이제 구성의 측면과 내용의 측면으로 보실 텐데요. 사실 기본법은 다른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법으로서 갖춰야 될 구성적인 측면을 다 갖추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장 총칙에서는 이 법의 목적과 이 대상의 범위 등을 다루고 있고요. 2장에서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사회적 경제 발전을 위해 노력하라 라고 하는 거고요. 3장에서는 거버넌스 체계와 추진 체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4장에서는 사회적 금융과 경제발전 기금. 왜냐하면 사회적 경제는 기업과 조직뿐만 아니라 기업을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부흥시킬 금융에 대한 장을 4장으로 배치하고 있습니다. 5장은 사회적 경제 조직, 그러니까 기업 말고요. 그 기업을 활성화할 하고 또 정책을 개발하고 지역 발전 전략을 도모하는 그리고 지역 베이스로 통합적인 생태계를 이루기 위한 여러 가지 역할들이 있죠. 그리고 또 전반적인 지원에 관한 이런 지원 체계에 대한 육성에 관한 것이고요. 6장은 경제 조직의 운영, 고칙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내용적인 측면에서 보시면 국가 차원에서 그리고 지자체 차원에서도 발전 계획을 수립하여 평가를 하고 계속 노력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담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계획들을 민간과 정부가 함께 조정해 나가는 그 거버넌스 구조에 대해서 위원회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행의 주체가 누구이냐 하는 부분에서 이제 기재부 장관이 실행의 주체가 아니죠. 실행을 주관하는 집행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기재부 장관이 사회적 경제원을 신설하고 그 하위에 번역별 지원센터를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경제를 지원하기 위해서 발전기금과 또 공공조달에 대한 판로 촉진, 그리고 자원 연계와 인재 양성 등에 관한 것을 다루고 있는 4가지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5개의 법안이 올라와 있다고 말씀드리는데요. 사실 큰 차이를 갖기는 어렵고 주로 그 골격을 이루고 있는 내용들을 윤호중 의원이 여러 번 법안을 제출해 주셨기 때문에 윤호중 의원안과 그리고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 김영배 의원안을 내용으로 좀 담아봤습니다. 이 주요 내용은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의 그 정책기획위원회에서 마련되어서 제도개선위원회 위원들이 이것을 가지고 학습을 했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전국에서 기본법 관련한 토론을 요청하시면 저희 정책위원회, 제도개선위원회, 그리고 또 사무국에서 이 내용을 기본으로 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지금 뭐 시간 관계상 다 말씀드리긴 어렵고요. 사회적 경제 기본법의 목적과 관련해서는 여러 사회 문제 해결과 관련된 요구들을 담고 있고요. 그리고 사회적 경제의 그 본성과 관련한 원칙에 의해서 이것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법이 담고 있는 것은 사회적 경제의 어떤 정의와 사회적 가치, 또 조직에 대한 설명, 금융에 대한 것들이 있는데요. 빨간 글씨로 좀 표현된 것이 약간의 차이이지만 기실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기본법이기 때문에 육성법처럼 세세하게 내용을 담고 있다기보다 중소기업 기본법처럼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하고 번창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들, 그래서 후속에 기본법 이후에 후속 법들이 나와서 좀 더 사회적 경제 활성화와 성장을 위한 후속 법안의 근거가 되는 것에 그 방점을 찍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회적 금융을 활성화할 수 있는 근거적인 내용들이 담겨 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국가의 책무로서 책무를 명시하고요. 윤호중 의원은 어쨌든 그 적정 재원을 확보해서 통합 개정을 마련해야 된다. 지금 이것은 부처 간의 어떤 그런 그 행정 칸막이 등을 좀 고려한 것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개별법에 있어서 기본법이 우선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법에 관한 기본 계획을 수립한다. 그리고 위원회를 설치한다. 좀 설치한다에 있어서 좀 주요하게 볼 것은 그 중앙의 거버넌스 구조로서 위원회가 있다면 광역에 위원회 구조가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이것이 시군구로 내려가서 그 체계를 뿌리까지 갖추도록 하는 것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기법 관련 논의를 진행할 때 행안부에서도 이것이 어떻게 시군구까지 내려가서 지원 체계와 거버넌스 체계를 갖출 수 있을까에 대한 많은 고민들이 있기 때문에 이후에 그런 구조들이 짜여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예, 이건 보시면 될 거고요. 지금 현재 그 여기 사회적 경제원과 관련된 것은 약간의 쟁점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사회적 기업진흥원이 많은 정책들을 실시하고 있고 협동조합과 마을기업에 관한 정책도 거기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사회적 기업진흥원이 갖는 그 명칭 그리고 그것의 소속에 의해서 사회적 경제의 그 통합성, 정책의 통합성과 전략의 통합성을 가지려면 사회적 경제원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기금 설치도 김영배 의원 안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지만 별도의 이 기본법이 제정된 이후에는 사회적 금융과 관련된 후속의 법들이 개발되어야 할 걸로 봅니다. 사실 새마을금고나 신용협동조합이 이미 있기 때문에 협동조합 은행을 포함한 기금, 지자체의 기금이든 아니면 사회적 기금이든 하는 것이 덧붙이는 것이지 유일하게 사회적 경제 기금만 존재할 수는 없는 이름으로 후속의 법안을 만드는 것이 저희의 과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국제협력과 공공시 의무 등을 보시면 되겠고요. 쟁점들이 몇 가지 존재하는데요. 찬성의 논거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아시는 것일 겁니다. 정책의 통합적인 수행과 보다 효과적인 그런 그 사회적 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반대의 논거는 이것을 육성법으로 착각하여 사회적 경제 부분의 그 주체성을 해칠 것이다라고 하는 의견들이 있고요. 개별법을 대체할 개별법이 이미 존재하는데 기본법의 필요성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회적 경제를 어떤 정책의 부산물로 보는 육성의 대상으로 보는 오히려 그러한 입장에 서 계시기 때문에 이런 우려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견이 있고요. 또 하나 정부 부처 내에 이견이 있는 것은 한국 사회적 경제원을 어디다 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지금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기업진흥원을 기재부 내로 가져간다는 것은 정부의 재정정책 일반을 담당하고 있는 기재부에서 경제원을 갖고 있다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한 좀 의견들이 좀 있고요. 정부와 민간 사이의 의견은 그 기금, 그러니까 정부는 기금 설치를 굉장히 우려하고 있죠. 이 부분에 정부와 민간 사이에 좀 의견이 있고요. 우선구매에 관련된 규정, 그 규정이 김영배 의원에게도 한 5% 들어가 있나요? 그리고 누구더라? 또 다른 법안에도 이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비율을 5%, 10%로 규정하는 것이 오히려 좀 더 위험할 수가 있다. 제한할 수가 있는 거죠. 15%도 할 수 있는데 이런 쟁점들이 좀 있습니다. 정부는 부담이 되고 민간은 또 다른 걸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민간 사이의 의견은 농협과 신협이 매우 협동조합에서 벗어났다. 그래서 이것을 사회적 경제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반론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를 권역지원기관과 도지원기관의 어떤 통합적 운영 뭐 이런 부분 때문에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자, 이제 이런 논쟁에 대해서는 뭐가 옳다라고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런 의견이 있다는 걸 소개시켜 드리지만 해결책을 반드시 우리가 만들어내야 되는 것이겠죠. 마지막으로 이 사회적 경제 기본법 제정을 위한 시민행동 그리고 이것의 사무국 역할을 하고 있는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입장인데요. 사회적 경제의 보편성은 정당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민주당뿐만 아니라 정의당을 포함한 국민의힘 각각의 정당을 가리지 않고 저희의 그 정책 제안을 한 바 있고요. 앞으로도 그러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기본법은 육성법이 아니므로 사회적 경제의 그 존재를 우리 사회에 인식시키고 앞으로의 또 활성화를 위한 법 제도를 열어주는 그런 기능에 충실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당사자의 재정 요구 없이 어떠한 법도 제대로 추진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단기 목표로는 지금 그 기자회견을 앞둔 서명운동인데요. 여러분이 힘을 실은 만큼 법 제정 이후에도 법의 정신이 실현될 수 있게 하는 그런 힘을 가져갈 수 있을 것입니다. 21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시킵시다. 예, 여러분의 그런 관심과 또 힘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